자, 미분 봐보죠. 미분계수의 정의가 너무 중요해서 보면은 잠깐만. 왜 이래? 자, 미분의 정의. 내가 미분의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친숙한 이차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내가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를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를 X라고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여기서의 함수값은 fx가 되겠죠. 이 식이 이제 y는 fx일 때. 여기서의 함수값은 f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어떤 선분이 나오게 되는데, 저 직선의, 저 선분, 연장선은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되죠? 자,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x-a를 간단하게 얘를 h라고 두면, 변화량을 h라고 두는 거죠. 이 식을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h분의, 자, x는 뭘로 바뀌죠? a에서 h만큼 더한 거가 x죠? 그래서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변화량을 중심으로 식을 쓴 거고요. 자, 이 녀석은 그 x 지점, y 지점, 지점을 방식으로 그 기울기를 쓴 거예요. 근데 얘는 조금 유식한 말로 평균 변화율,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뭐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 변할 때 이만큼 변했어요. 평균 변화율. 자, 여기다가 딱 한 가지만 추가가 되면 그게 바로 미분인데, 바로 앞에서 배웠던 리미트거든요. 근데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x를 점점 a로 접근시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엄청 가까이 접근시키게 되는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빨간색 점과 하얀색 점 아주 가까워졌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흡사 이러한 접선의 기울기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접선의 기울기하고 매우 비슷해져요. 근데 접선은 접선인데 어디에서의 접선이니? A는 가만히 있었고 X가 A로 다가갔어요. 그럼 이 접선은 어떤 지점에서의 접선이냐? 가만히 있는 A에서의 접선이겠죠. 가만히 있는 A 옆에 X가 엄청 가까이 붙은 거니까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그 행동을 식으로 표현하면, 자, 리미트 X를 A로 보내야 되겠죠. 그때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요게 될 거고, 또 요걸로 보면은 H를 몇으로 보내야 돼요? H를 몇으로 보내야 돼요? 두 개를 딱 붙이려면 A하고 X하고 차이가 없어야 돼. 그럼 차이를 몇으로 보내야 돼? X하고 H가 차이가, 아니, A하고 X하고, 그러니까 A는 가만히 있는데 X가 껌딱지처럼 엄청 가까워지는 거야. A에 아주 가깝게. 그러면 H를 몇으로 보내야 가까워지니? X를 직접 움직일 때는 A로 보냈어. H를 0으로 보내야 되죠. 맞아요. 변화를 0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이 식은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말이죠. 자, 그거의 의미가, 우리는 접선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를 충분히 동의할 수 있었어. 얘를 비로소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혹은 미분 값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혹은 순간 변화율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다 이름이 여러 개야.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니? 미분은 그냥 기울기야. 기울기인데 가만히 있는 하나의 점에 다른 점이 가까워져서 그 가만히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 값이라고 하는 거라고. 미분이 그런 거예요. 기울기인데 엄청 땡겨온 기울기. 기울기인데 땡겨온 기울기가 미분이다. 그래서 미분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얘가 x의 변화량이죠. y 변화량에 x 파트 변화량도 s 빼기 a거든. 이거 맞춰주는 게 중요해. 왜냐면은 x의 변화 이거의 기울기를 잴 건데 x의 변화량은 얘를 써놓고 y의 변화량은 이게 아니라 뜬금없이 얘하고 여기 있는 이 차이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 너무나 당연한 말이거든요. 얘도. 근데 이제 저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해보게 됐어요. 그럼 이게 이 설명 한 번으로 62페이지까지 설명이 끝난 거거든. 요거 해보지 않았니? 필수예제 1번? 자, 화면이 안 나오네. 저거 안 했어요. 그치. 다행이다. 이거 풀기 너무 귀찮았거든. 저거 안 했어요. 안 했다고? 1번? 자, 1번부터 해볼게요. 팀장. 자, 1부터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구하시래요. 자, 식을 써볼까요?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 그 다음에 y의 변화량, 이렇게 말이죠. 이 식 맞나요? 자, 이거 대입하면 상수는 사라지죠. 4 빼기 1. 그러니까 4 빼기 1에 4의 3승은 64. 그 다음에 1의 3승은 1. 그래서 21이 나오게 돼요. 됐나요? 네. 평균 변화율 21이야. 그 다음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는데 미분계수는 변화량 중심, 지점 중심 두 가지가 있었죠.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 의미가 중요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방식으로. 자, 처음 지점 방식으로 해보면 A에서의 그 미분계수잖아. 그래서 X가 움직여서 가만히 있는 A로 방문을 두들기러 가줄게요. 자, x-a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fa.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1은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x3승 마이너스 a3승이 돼요. 이거 극한의 문제야. 극한 문제인데 이거 인수분해 되죠? 위에 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a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내가 얘를 나눠서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얘만 남게 되고 여기다 a를 대입하면 3a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3a제곱이 21이래. 그러면 a는 a제곱이 7이니까 a가 양수여야 되죠? 그래서 a가 루트 7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변화량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 자, 리미트. 변화량은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변화량이 조금 더 편해요. 얘는 그 찾아가야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변화량은 항상 0이거든. 그쵸? 당연하겠죠? h분의 a 플러스 h fa 플러스 h 마이너스 1은 지워지니까 표시를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a제곱 a3등 이렇게 됐죠? 똑같은 식이 나오죠? 이거 3차식 그 인수분해 해주면 h에 요거 얘는 조금 이제 살짝 들어올 수 있는데 요거의 제곱에 플러스 a에 a 플러스 h에 a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렇죠?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되셨나요? 인수분해 해준 거야. 좀 더럽지만 각각 제곱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가 아니라 9 플러스 이렇게 됐죠? h가 약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0을 대입하세요. 그럼 3a 제곱 똑같이 나오는 게 확인되죠? 그래서 a는 루트 7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다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봐볼게. 2번부터는 이제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보세요. 이거 아까 봤던 식의 모양새죠. 평균 변화율. 식의 모양새인데 근데 3승이라는 게 뭔가 이상해. 그래서 잘 봐봐. 아까 내가 강조했던 당연한 포인트 있었죠. X의 변화량은 H인데 Y 변화량의 X 파트 변화량은 H의 3승이야. Y 변화량의 X 파트. 그쵸? 문제가 있어요. 이대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나와요. 자, 근데 내가 F 안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값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연산을 뭐 곱하거나 더해서 얘를 건드려 줘야 돼. 어떻게 건드려 줄 거냐면은 H 3승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곱해 줄게요. 근데 얘는 식을 내가 변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습을 해 줄게요. 이거 약분되면 사실 난 아무 행동도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수습을 해줬으니까. 그쵸?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얻었죠. 얘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모양새가 나왔다. 얘가. 자, 그러니까 미분 방금 설명했던 건데 이렇게 보면 좀 낯설 수가 있어. 자, x 변화량이랑 x 변화량이랑 y 변화량의 x 파트가 같은 게 확인이 되고, 두 번째 비벼지는 지점을 찾으셔야 돼요. 비벼지는 지점. 자, 이게 비빔면도 아니고 네냄딩도 아니고 뭐냐면은 두 지점이 가까워지면 둘이 엄청 가까워지잖아. 그럼 비벼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H를 0으로 보내면 FA 빼기 FA죠. 그쵸? A에서 비벼진다는 거야. 얘가 사실 A보다 좀 더 큰데 A에서 비벼진다는 거야. 이해 되겠니? 그럼 어디서의 접선의 교육이겠니? 아까 그 만남의 광장에서의 그 저거라고 했었죠. A가 가만히 있고 X가 A를 찾아갔어. 그래서 A에서의 접선의 교육이었죠. 저기도 A를 찾아갔죠. A에서의 접선의 교육이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으니까 저 녀석이 F'A로 바뀌는 거라고, 노란색이. 그 다음에 H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얘가 0이니까 답이 0인 거예요. 얘는 1이어도. 그 조심할 점 한 가지가, 이렇게 된 미분계수의 정의식이 있어도 미분이 가능할 때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자, 두 개 더 해볼게요. 3번이랑 2번 더 해볼게. 자. 근데 아니야. 그래. 3번 하고 또 그래도 모르면 2번 먼저 할게요. 자, 2번도 보시면 어때요? 괜찮나요? 안 괜찮죠? S파트 변화량이 2H죠? H죠? 2H 필요하다니까? 야, 왜 식을 망쳐? 알겠어. 이렇게 수습. 됐죠? 그러면 얘는 이제 X파트 변화량, X 변화량이 맞춰져서 그거 오케이. 그 다음에 H를 0으로 보내면 비벼지는 지점이 어디죠? A죠. FA 빼기 FA. 그래서 얘가 이제 F'A가 되는 거야. A에서의 접선의 교육이. F'A가 저기 1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답이 2가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책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고생을 시키는지가 이런 3번 같은 유형에서 나오는 건데,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과. 근데 저 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방금 여기 이 곱해진 거? 네. 잘 봐봐. X 변화량이랑 Y 변화량의 X 파트 변화량이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두 지점의 기울기를 재야 되는데, 내가 이 X 변화량을 재고 Y 변화량을 잴 때 이 녀석과, 그러니까 이 녀석의 Y 변화량과,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의 Y 변화량을 잴 때 이 변화에 대한 Y 변화량을 재야 되는 거잖아. 근데 X 변화량은 얘를 써놓고 Y 변화량은 막 3델타 X를 썼어요. 3델타 X는 요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쓴 거라고, Y 변화량을.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X 변화량이랑 Y의 X 파트 변화량을 맞춰줘야 돼요. 요 설명 이해되겠니? 이가 나오는 과정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2h가 돼야 되죠. 네. 근데 원래 식은 요거란 말이야. 이를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곱하는 거야. 왜냐면 그 수학에서는 동치를 유지시켜야 되거든. 저 h를 0으로 가까이 보내면은 어차피 차이가 크지 않지 않냐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렇게 해서 2가 나오는 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야? 왼쪽 오른쪽? 다 이해는 되는데 h를 0쪽으로 보냈는데 정답이 지금 문제에서 조건으로 H'A가 1이라고 주어져 있거든? 네. 근데 얘가 이제 요건을 다 충족시켜서 F'A란 말이야? 2 곱하기 F'A. 네. 이게 조건이야, 조건. 네. 내가 구해놓은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얘가 이제 요건이 미분계수의 모양이 완성이 돼서 F'A로 바뀐다고요. 저 덩어리 큰 게. 네. 근데 여기 2 곱한 건 살아있잖아. 네. 2 곱하기 F'A. 근데 얘가 1이래. 그래서 이게 답이.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그냥 뭔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려서 그럴 때가 있어. 지금 막 어려운 걸로 말린 거면은 나도 어쩌니 하겠는데 약간 순간적으로 약간 생각해. 자, h는 0으로 가까워지지만 0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들면 여기가 이제 가만히 있는 a고요. 여기가 이제 움직일 예정인 x라고 하고 이 사이를 h라고 한다면, 자, h가 0으로 가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a는 가만히 있어요. h가 0으로 가면서 여기로 가까이 왔어. 이 기울기야. 그다음에 이 기울기야. 이 기울기야. 이 기울기야. 좀 더. 자, 좀 더 이렇게 심한 거.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x예요. 이 사이를 h라고 부른대. h를 0으로 가까워지게 하면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줄게. 처음에는 요거에서 스타트였죠. 이거의 기울기. 그 다음은 요거의 기울기죠. 요거의 기울기죠. 요거의 기울기죠. h가 엄청 가까이 왔어.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가까워지면 둘이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엄청 가까워졌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그냥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으니까 걔를 F'A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라니까.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전개 과정이 있었잖아. 그래서 A에서의 접선을 그냥 F'A 이렇게 담백하게 부르자라고 말을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라는 게 뭐야? 정의 이름으로 널 이게 아니라 약속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종윤이라는 이름도 너희 부모님이 너를 정의 내린 거야. 우리 사이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앞으로 우리 사이에 태어난 예쁜 사랑스러운 아기, 이게 아니라 이종윤 이렇게 부르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것처럼. 그럼 저거 자체가 기울기가 돼버리니까 F'A도 기울기고 그래서 저게 1이 돼서 1 곱하기 2가 된다. 맞아. 이 모양 자체가 지금 이 상태일 때는 죽도 밥도 아니야. 근데 이제 이렇게 변화량 맞춰주고 비벼지는 지점 찾으면 얘를 통째로 아까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F'A라고 부르자라고 정한 거잖아. 저 큰 거를 F'A가 뭔지 몰랐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A가 뭔지 몰라갖고 저기 뭐지? 그러니까 이 F'이라는 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붙인 거거든. 그러니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냥 F'A 이렇게. 그러면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3. X는 7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7. 이렇게 그냥 담백하게 기울기 자판기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그 전에 fx, f3, f7 이건 뭐야? 함수값 자판기였지. 예를 들어서 내가 x에다가 뭐 지금 없는 철원이 딱 그 이름을 넣으면 철원이 성적이 딱 나오는. 그러니까 자판기 그런 게 함수였다면 저거는 이제 변화량, 기울기를 뽑아내는 자판기야.
기울기를 그냥 편하게 자판기로 띡띡띡 눌러서 바로바로 뽑아먹을 수 있는 그 자판기야.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이건 뉴턴의 표현 방식은 이렇게 담백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D가 미분의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의 약자거든. 디퍼런시에이션. 이게 이제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미소, 아주 작은 거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아주 가까워진 두 사이에 아주 작은 x, 아주 작은 y의 비율 아니겠어? 그래서 dx분의 dy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x가 a일 때,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가 똑같은 건데,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고,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 뒤에서 이렇게 배울 건데, 얘는 저거 뉴턴. 자, 3번 가봐도 되겠니? 네. 계속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이 원리의 얘기를 오늘 내내 할 거거든. 자, 3번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봐보세요. 자, 식이 조금 이상해졌죠. 뭔가 더 더러워졌죠. 이거를 마이너스 FA 여기다가 만들어주고 그러면 플러스 FA를 해줘야 되잖아. 마이너스 FA 내가 근데 내 맘대로 갑자기 더하니까 식을 조작시킨 거잖아. 근데 그 플러스 A를 마이너스로 묶으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개념원리 지금 해설에도 아래에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방금 말한 논리로. 이렇게 하면 대충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대충 나오시는 건 아시겠죠? 이렇게 두 번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그냥 한 번에 그 원리로 끝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x의 변화량 h죠. y가 다른 지점이 되긴 했는데 x 파트 변화량 몇이니? 5h 아니니? 여기서 여기 빼봐. 맞죠? 그러면은 5h로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5를 쓰고 야 왜 없는 거 함부로 써? 알겠어 수습 됐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저런 식일 때 맞출 때는 저 함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괄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뭘 함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FA 플러스 3H가 아니라 그냥 A 플러스 3H 빼기 A 마이너스 2H 이런 식으로 계수 구할 때만. 그러니까 막 그때만 막 함수인 걸 함수로 아니고 뭔가 그런 게 아니고 막 그건 막 너무 약간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x 파트라고 했죠. 이거 fx는 y야 y. 근데 얘를 x 파트라고 부르자고. x 파트. 얘도 x 파트. 얘네 둘 사이의 차이. 그 x 파트라는 게 이해가 안 된 건데. 자, 잘 봐봐. 어떤 말인지 알까? 그것도 한 번 더 얘기할게. 지금 혼란스러워 했으니까. 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내가 재고 싶어.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고 싶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x의 변화량이 요거예요. 그리고 여기 비율이 1대 2여서 여기는 이제 x의 변화량이 한 번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총 여기는 2 델타 x인 거야. 내가 재고 싶은 게 이제 요거 두 개 사이의 기울기인데, 이 노란선의 기울기인데, x의 변화량을 얘로 썼는데 y의 변화량을 쓸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b인데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델타 2x가 되는 건데 여기가 c. 그러니까 c는 그 a 플러스 델타 x가 되는 건데 내가 x의 변화량을 한 개만 썼으면 y의 변화량도 얘하고 얘 사이의 변화량을 재야 되지 않겠어? x 파트의 변화량이 델타 x가 되게끔. 근데 x의 변화량은 얘를 쓰고서 y의 변화량은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를 써버리면 2 델타 h가 되면은 기울기가 완전 엉망인식이 되는 거잖아. 기울기는요 이거분의 이거지 이거분의 이게 아니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되셨을까? 그래서 이 복잡한 모양도 자 그럼 비벼지는 지점은 어딘가요? h에다 0 대입해봐. FA 빼기 FA죠. 어디에서 비벼지고 있는 거야?
A에서. 그래서 얘가 이제 F 프라임 A가 되는 거고, 그 이렇게가 바뀌는 거니까 여기는 5가 있어서 답이 5예요. 이렇게. 자, 그럼 확인 체크 좀 더 해볼까? 여기서 좀 혼란이 바뀌었으니까. 자, 확인 체크해서 45번도 어렵고요. 그 해서 뭐 감 잡힐 때까지 뭐 가보죠. 뭐. 자, 여기 첫 번째 거 가보세요. 자, x의 변화량은 h죠. y 변화량 중에서 x 파트의 변화량은 h의 제곱이죠. 그래서 h 하나 더 곱해주고, 야, 왜 마음대로 곱해줘? 알겠어. 이렇게. 자, 그럼 x의 변화량이랑 y의 x 파트 변화량 맞춰줬죠? h가 0으로 갈 때 비벼지는 지점이 a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통째로 뭘로 바뀐다? f 프라임 a로 바뀌는 거라고요. 어이? 갑자기 그 통째로 그 큰 게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설명했던 거야. 근데 h가 0으로 가고 얘는 어떤 상수니까 이 값이 이제 답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아래 거 한번 더 해볼게. x, 이거는 이제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이야. 자, x의 변화량 0으로 가죠. x의 변화량 2h죠. y 변화량의 x 파트의 변화량이 2h죠. 세팅이 되어 있네? 조절할 필요 없어요. 비벼진 지점 어디죠? h가 0으로 갈 때? a죠. 그래서 이게 통째로 f'a로 바뀐다고. 한 번 더. 2번하고 4번. 자, x의 변화량이 h죠. y 변화량의 x 파트의 변화량이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마이너스 3h죠. 그래서 맞춰줘야 된다. 근데 fx에서 그 괄호 안에를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연산이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h 0으로 보내면 비벼지는 지점 a로 공통이죠. 다 비벼지는 지점이 a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문제에서 조건에 f 프라임 a를 줬잖아. 그래서 f 프라임 a가 마이너스 3을 곱한 이게 정답이죠. 자, 마지막 이거 하나 더. x의 변화량이 2h죠. y 변화량의 x 파트의 변화량이 2h죠. 세팅이 되어 있네. 땡큐. 편해. 아무 짓도 안 해도 돼. 비벼지는 지점이 a죠. 그래서 f 프라임 a인 거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 우리 그 극한이 수렴할 때 이런 극한의 성질 이런 거 했었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로 수렴하고 리미트 그 x가 a로 갈 때 g가 m으로 수렴한다면 얘네들의 사칙연산에 그냥 대입대로 된다 뭐 이런 내용 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fx 더하기 gx 더하고 나서 리미트를 취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각각 얘도 수렴이고 얘도 수렴이니까 대입 그냥 해주면 돼. 이런 리미트의 성질이 있었어요. 수렴일 경우에 좀 각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정리였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 내가 hx가 있는데,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떤 hx가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 내가 모르는 녀석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n으로 수렴을 한대. 이렇게. fx는 그 l로 수렴을 하고요. 그래서 이 더한 결과가 n으로 수렴을 한대. 우리가 정리한 정리에 따르면 각각 수렴할 때 대입을 각각 해도 된다라는 건데, 이건 문제가 조금 왜곡돼서 둘 중에 하나는 수렴을 하는데 다른 하나는 그게 미지수고 두 개를 더한 결과가 수렴하다고 할 때 내가 과연 얘를 이제 L 플러스 M이라고 할 때 내가 과연 얘를 지금 M이라도 해도 되는가? 방금 종윤이가 쓴 논리가 그거거든? M이라도 얘를 그냥 M으로 수렴하는 애로 봐도 괜찮을지에 대한 내용이야. 결론은 괜찮아요. 왜인지를 봐볼게. 얘를 GX로 치환을 하게 되면 그 이유가 바로 설명이 되는데, 잘 봐봐. 지금 내가 HX가 수렴하는 녀석인지가 궁금한 거잖아? 근데 HX는
얘를 gx로 치환하면은 gx-fx거든요. 그쵸? 근데 gx는 얘를 수렴하고 f는 얘를 수렴하니까 각각 수렴하잖아. 그래서 h 역시 수렴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베이스 논리는 수렴의 때 대입 때려서 극한각 구하기, 이것 맞아 당연히. 근데 뭐도 맞냐면 얘가 수렴하는데 모르는 무언가를 더해서 수렴했다, 그럼 얘도 그걸 차액만큼 수렴하는 거라고 그냥 봐도 논리상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수리 논술이나 이게 논술형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저런 거에 대한 언급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지만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거의 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1번을 봐보실까요? 형태가 변화량에서 지점으로 바뀌긴 했는데 논리는 달라지는 게 없어. 똑같이 보이죠? x의 변화량 x-1이죠. y의 x파트 변화량이 다르죠. 얘를 x 3승 마이너스 1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은 그렇지, 곱셈 공식 이거를 위아래로 곱해주는 거야. 여기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자, 그러게 되면요, 이렇게는 변화량이 맞춰져서 x를 1로 보내보세요. 어디에서 비벼지니? 3. 아니죠. x를 1로 보내보세요. f1 빼기 f1이잖아. 어디서 비벼지는 거야? x? 자, 비벼진다. 자, 두 개가 엄청 가까워졌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엄청 가까워져서 그 여기가 1이죠, 1. 두 개가 엄청 가까워졌으니까 y 값도 거의 똑같을 거 아니야. f1 빼기 f1. x는 1에서 비벼지는 거라고. 그래서 3f'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난 3번은 조금 어려운 형태인데, 자, 뭐 되게 지저분하고 무슨 y의 변화량 같지도 안 생겼죠. 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모양을 맞춰줘야 돼요. 자, 봐. 자, 마이너스로 묶어서 fx 제곱이고, 여기 밑에가 x-1이잖아. 그래서 f1을 뺀 모양새가 필요해요. 맞춰줄 수 있거든, 이건 우리가. 이렇게. 자, 이건 없는 건데 그냥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잘 봐봐. 이거 플러스 f1을 내가 괜히 해준 거죠. 마이너스 f1을 해주면 되거든. 여기다가 f1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이거 이해되시겠어? f1은 원래 있었으니까 상관없지 않았어. f1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얘는 x제곱 f1이잖아. 이거 이해되실까요? 자, 봐봐. 그냥 생 f1은 없었어. 근데 내가 여기서 모양 맞춰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써줬단 말이야. 플러스 f1을 내 마음대로 해준 거야, 문제에 허락 없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f1 해주면 되는 거죠, 분모 똑같은 상태에서. 그걸 여기다 이렇게 해준 거라고. 어떤 말인지 알까? 자, 그러면은 요거대로 해주면 되죠. 위아래 x 플러스 1 곱하면은 이거 모양 완성돼서 f'1이 이거 될까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1이 곱해지는 거니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이거 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약분이 돼서 여기 x 플러스 1만 남죠? 그러면 요거 1 대입하면은 2의 f1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잠시만. 이거는 그거 그쵸? 그러면은 각각 f1하고 f'1이 주어질 거든요. 2하고 3이래. 요게 2고요. 요게 3이래. 그러면 4고 6이니까 10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4번 같은 모양도 봐보죠. 저거 왜 10이에요? 응? 마이너스 2 f1이니까. 미안해. 마이너스 6 4니까 마이너스 2에요. 미안. 이렇게. 됐죠? 네. 그다음 4번.
자, 4번은 건분수 형태인 거 좀 공감 되실까요? 네. 자, 위아래를 x-1로 나눠주면 이렇게 리미트라는 게 광역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고? 까먹을까봐 그 미분 가능한 함수, 다항 함수는요 미분 프리패스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얘가 아래가 f'1로 바뀌고 얘는 3으로 바뀌죠. f'1이 아까 몇이었지? 3이었죠. 답이 1인 거야. 되시죠? 그래, 요거 아래 거 먼저 해보자. 원래 쭉쭉 나가야 되는데. 정리 하나 생각해보세요. 저기 확인 체크 47번을 같이 해볼게요. 47번을 보시면요. 잠깐만.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려나? 좋은 생각이 났어. 백지 준비해봐야겠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새로운 방법 발견했어. 자, 이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미분계수의 정의 모양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 x-2. 자, 내가 어떤 모양이 필요할까요? -f2 있었으면 좋겠죠. 일단 쓸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난 결국에 -2f를 한 거거든. 일단 천천히 플러스 2fe 하면은 나는 식을 원상복구 시킨 거죠. 그죠? 여기가 되셨나요? 네.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f2로 묶어줄게요. 그러면은 x-2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가 미분계수 모양새가 완성됐죠? 네. 이거 종윤이가 불러볼래? 뭘로 바뀌니? 그거 F 프라임. F 프라임? F 프라임이. 그쵸. 이 F 프라임 2로 바뀌고, 자, 얘는 저거 약분돼서 -F2 남으니까, 감기 걸렸어? 여기 네. 2 -3에서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저기 뒤에 왜 마이너스 F 프라임 2가 나오는지 F 그냥 F2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F. 이거? 네. 이거 이렇게 해서요. 요렇게 해서요. 약분되잖아요. 네. 네. 오케이. 좋은데? 이렇게 깔아두면 되겠다. 너무 좋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네,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거를 이제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 함수 방정식이 뭐냐면은 정식 용어까지는 아니고 fx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
이런 애들 갖고 어떤 관계를 표현해낸 거야. 그러면 좀 번거롭긴 하네. 그냥 하겠다. 자, 그래서 함수 방정식은 일단 이 문제는 미분계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걸 보여줄 건데 이게 되게 다양하게 이 식을 막 변화시킬 수도 있거든. 여기 뭐 fxy가 아까 모의고사에서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되게 다양한 형태가 많아요. 얘 같은 경우는 뭐죠? 내가 어떤 x자리에다가 x, y를 넣었더니 어떤 두 개의 합으로 쪼개지는 거. 로그 함수가 저거 예시 중에 하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가 모두 로그 함수인 건 아니야. 얘가 상수 함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그 느낌을 맛을 보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그 x, y 더한 게 함수 단위로 이렇게 찢어지네. 이거 가산성이죠. 시그마를 배웠죠. 시그마 an, bn 더한 거를 각각 이렇게 뜯어낸 것처럼 그런 가산성이 나타나는 건데 이 식이 가진 모양새만 좀 들여다봤고요. 야, 그럼 이걸 미분계수의 정의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자, fx를 내가 왼쪽으로 넘겨볼게. 이렇게 말이죠. 그럼 여기 fy만 남겠는데 내가 양변을 y로 한번 나눠볼게요. y가 0이 아닐 때죠. 남았습니다. 자, 그럼 보이시나요? 안 보이신다고요? 그럼 y를 h로 바꿔볼게요. 이제 좀 보이시나요? 이제 좀 보이죠. 자, 양변에다가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디서 비벼져? h가 0으로 가면? x에서 비벼지니까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문제인데, 자, 분모가 0으로 가요. 얘는 값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 발산하거나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x의 변형이 없기 때문에 x는 모든 실수. 그러니까 분모도 0으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0은 0으로 가져야 돼요.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f0은 0입니다. 부정형.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함수 방정식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x, y에다가 0은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넣고 시작하는 거거든. f0은 0이죠. x, y에다 다 0 넣어봐. 그 다음에 0, 1 막 이렇게도 넣어보거든요. 조건으로 막 이런 거 줘. f 뭐 3이다. 그럼 0하고 1 넣으면은 0은 거의 함수 방정식에서 f0은 무조건 구할 수 있거든요. 다 0 때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1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0하고 1 조합해서 여기서는 이제 0하고 1 대입해서 f1도 구할 수 있죠. 0하고 1 대입하면 f1, f0, f1. 그러니까 f1은 f1과 같다. 부정 형태가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0하고 1이나 적당한 0, 1, 마이너스 1을 조합해갖고 이렇게 점점 함수값을 더 알아가는 그런 방식의 유형에서 나오는 식의 모양이거든. 이 문제는 그렇게 뭐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간 f0은 0이니까 내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어차피 0이니까. 그쵸? 0이라는 걸 어떻게 여기다가 싹 다 대입해서 0이라는 거 뽑아냈고요. x에 y에다 다 0 대입해봐. 모든 실수 x, y잖아. f0은 0 맞죠? x, y 다 0 대입해봐. 0, 0, 0. 그럼 이거 지워지잖아. f0은 0. 네, 그쵸.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의미적으로도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f0이 0으로 가지 않아서 부정형이 안 돼버리면 얘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소린데,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미분 계수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미분 가능한 함수 모든 실수 x 이 조건에 모순이 생기는 거라고요. 야, 네가 미분 가능하다며. 그러니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f' 0으로 바뀌죠. 얘도 그 미분 계수 정의니까.
자, 근데 얘가 4래. 그러니까 F'이 이런 상수함수였던 거야.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무조건 4가 나오면 2를 구하세요. 상수함수니까 얘가 4 나오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래 거 좀 더 보시면 49번 같은 것만 좀 봐볼게요. 그래서 좀 저희는 적응을 해서 진도를 더 빨리빨리 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 자, 얘도 같은 방식으로 49번이요. fx 플러스 y 마이너스 fx. 그다음에 그러면 fy 플러스 xy 이렇게 남죠. 자, 양변을 뭘로 나눠볼까? y로 나눠볼게. 이렇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미트 y를 0으로 보내면 얘는 f'x 이렇게 되죠.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분배 법칙하면 x 따로 떨어져 나오고요. y분의 fy y분의 fy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F0 f 프라임 0이 되죠. 프라임 0이 되고요. 그 이렇게도 봐도 되죠. 싹 다 0 대입해봐. 여기 싹 다 0 대입해봐. F0은 0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괜히 마이너스 F0 써주시면 F'0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는 어때? F'0이 안 줘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F'1이라는 조건을 쓰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해요. 이렇게 1을 대입하시면 요런 값이 나오게 되죠. 1 맞나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얼마야? 3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2고 여기 더하기 1 얘가 2가 나오게 되죠. 네. 자, 그럼 F'X가 완성이 됐죠? X 플러스 2라고? 네. F'3은 몇일까? 5가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고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볼게요. 그림만 따오죠. 자, 지금 비교하라는 게 기억, 니은, 디귿으로 이름 붙여볼게. b-a fb 마이너스 fa. 그 다음에 니은이 f'b, 디귿이 f'a.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올게요. 뭐 순서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비교해보면 되는 거니까.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여기 a, fa 요거하고 요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죠? 이 선분의 기울기죠? 그 다음 디귿이 의미하는 거는 이 접선의 기울기죠. 기억이 의미하는 건, 니은이 의미하는 건 여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죠? 자, 누가 제일 크나요? 디귿이 제일 크죠? 기억이 안 주니까. 디귿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기억이고,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어. 얘는 지금 위로 블록이니 아래로 블록이니? 위로. 위로 블록한 그래프의 일부인 거잖아. 위로 블록한 그 그래프의 특성이 접선의 기울기가 진행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돼도요? 네. 점점 마이너스로 급격해지니까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블록은 진행함에 따라서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애들이고, 그럼 아래로 블록은 뭐겠니? 마이너스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애들이야. 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심화 미적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기울기 함수. 내가 위로 블록이라고 얘기해주면 참 좋은데, 위로 블록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x1, x2, x3가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커지는 이런 관계에 있던 애들을 봐보도록 할게요. x2-x1, fx2-x1.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죠? 그 평균 변화율이 fx3 fx2. 그 다음에
x3 마이너스 x2. 점점 기울기가 작아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을 이렇게 제시하기도 해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 여기 x2라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위로 블록가 네, 위로 블록. 위로 블록이잖아요. 네, 위로 블록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다음에 요건 좀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 표현을 만약에 여기 한 점이 고정돼 있고 x1은 고정이고요. x2하고 x3가 그러니까 위로 블록에서 지금 그림에서 보기에는 기울기를 이렇게 비교해봐도 그러니까 x2하고 x1, x3하고 x1 사이의 기울기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점점 감소하는 듯한 게 보이긴 하지만 얘가 조금 더 정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이거 그러니까 이 기울기 함수라는 명칭으로 많은 강의에서 또 떠도는 그런 말이긴 한데 첫 번째 제시한 그 식만 좀 인지를 해두시고 저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오늘 요거까지는 좀 말을 하고 맞춰볼게. 이거 두 문제밖에 안 되거든. 이거는 이제 논리 판단 그건데 우리 극한 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판정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뭐였는지 그리고 얘가 연속이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뭐였는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뭐였는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그 요건이 뭐였죠? 1번 좌극한 존재. 좌극한이 존재 우극한이 존재해야 됐었죠. 그리고 세 번째 1하고 2가 같으면 극한이 존재하는 판정을 받았었죠. 그럼 바꿔 말해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뭘까? 발산하는 일이 생기거나 그렇죠? 1 또는 2가 다 존재했는데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 수렴한다라는 거고 존재했는데 이게 다른 경우 이게 두 가지 케이스에서 극한의 존재가 깨져서 부존재 판정을 받게 되죠. 자, 연속은 어떨까? 연속은 일단 극한이 존재를 해야 다룰 수 있어요. 연속이 뭐냐면 함수가 끊임없이 예쁘게 이어졌다라는 뜻인데 어떤 A라는 지점에서 내가 연속을 살펴볼 때 일단 이게 예쁘게 연결되려면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같은 극한은 일단 데리고 가야 돼요. 극한이 기존을 깔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되죠. 함존. 자,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따로 존재하면 안 되고 얘가 이렇게 쏙 들어가서 예쁘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1과 2가 같은 걸 마무리를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 역시도 불연속 판정을 되는 원인이 1번, 2번, 3번이 충족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얘는 아예 연속성에 대한 판단의 시작을 못해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극한이 존재해서 이렇게 예쁘게 연결했는데 함수값이 없어. 그리고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다른 데 덩그러니 존재해서 연결이 끊어진 이런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의 불연속이 존재를 한다. 불연속은 몇 가지 케이스다? 세 가지 케이스다. 자, 이 다음 판정이 이제 그 미분 가능인데 당연히 처음에 뭘 받겠니? 일단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게 미분을 다룰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왼쪽에서 이제 그 평균 변화율을 재오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게 존재를 해야 되고 이 안에서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예시로 들었을 때 요 지점에서 내가 미분계수를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 지점은 일단 가만히 있죠. 근데 A로 접근해가는 방식이었잖아. 이쪽에 있던 애가 여기로 접근해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기울기를 재는 방식이 있고요.
이쪽에 있던 애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재는 방식이 있어요. 얘를 이제 좌미분계수라고 하고 얘를 우미분계수라고 하는데 오른쪽에서 접근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그 지점의 아주 미세한 오른쪽과의 기울기, 아주 미세한 왼쪽과의 기울기인데 이게 끊어져 있으면은 그 자체가 이제 논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일단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충 봤을 때는 끊어져 있어도 요렇게 기울기 요렇게 그러니까 이 지점을 밟고 있어야 되거든. 그 지점은 가만히 거기 그 기다리고 있는 애여야 돼요. 주변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애가 여기 구멍 나서 빠져버린 거야 지하로.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을 기저로 깔고 있고 잠미분기 우미분 계수가 존재하고 같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자 연속이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끊어진 경우는 그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좌미우비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혹은 그러니까 같지 않은 경우 이걸 먼저 해볼게. 이게 이제 첨점이에요. 첨점. 이렇게 뾰족한 점. 뾰족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 스무스하게 바뀌면 뾰족이 안 생겨요. 뾰족이라는 거는 급격하게 바뀌었다라는 건데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존재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미분계수도 결국 극한값이거든. 극한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뭐 있어요? 발산하는 경우가 있겠죠. 왼쪽에서 기울기를 쟀더니 무한대로 날아가 버렸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날아가 버렸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미분이 좌미 우미가 다르면 미분이 존재하고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면 기울기가 무한대. 그거 미분계수가 몇이다라고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무한대는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 값이 무한대 발산한다. 그러니까 일정한 값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판단을 이제 문제에서 이건 쉬워요. 자, 요거 연속성과 미분관성을 존재하세요. 이거를 정석대로 식으로 하게 되면 연속성을 이렇게 조사해야 되거든. x가 1일 때 x가 1의 오른쪽, 1의 왼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서술형에서는 그렇게 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서 그 그래프 모양을 가시적으로 보고서도 판단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해보면 x가 1일 때 f1은 몇이지? f1은 0이죠. 1의 오른쪽일 때는 1보다 살짝 크면 여기 안에가 양수니 음수니? 1보다 살짝 크면 양수죠. 양수니까 그냥 나오죠. 그냥 나오는데 어차피 1을 대입하면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보다 살짝 크면 얘는 x-1로 그냥 나와서 0 이렇게 나온다.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서 0 이렇게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거고요. 그래서 연속인 거예요. 그래도 이거 이제 미분 가능성 조사하면은 또 이제 그 뭐 변화량을 하게 되면은 지점으로 하게 되면은 1보다 또 큰 쪽에서 x 가까워지면은 그냥 나오고 f1 빼면 0 뭐 이렇게 해서 1 나오고 이렇게 하기 귀찮지 이거.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게 되면 참고로 이 미분계수에서는 함수값이 없죠. 연속이랑 다르게 1보다 작은 쪽이면 이거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0은 0이고 x 마이너스 여기서 f1죠. 마이너스. 자, 존재하지 않죠? 다르잖아. 자, 왜 미분이 불가능합니까?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존재는 하지만 같지 않아서.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x가 1일 때 요렇게 되니까 첨점이죠? 첨점은 좌미, 우미가 존재하지만 같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첨점이죠. 2번은 이걸 조금 야매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석적인 방법을 알고는 계시고 한 번쯤 해보기는 하셔야 돼. 자, 이번에 연속성 조사해 볼게. 연속성 1번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죠.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한다는 건 무슨 의미니? 함수값을 구하거나 자극하는 우극하냐? 그냥 다르니.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는 거는 우극한을 구하는 거야, 자극한을 구하는 거야? 우극한? 우극한을 구하는 거죠. 그때 그게 2다. x가 1 마이너스면 여기도 2죠. 자, 그래서 연속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다 1 대입해서. 자,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방법이야. 뭐냐면은 지금 아직 그 도함수 구하는 거 못해서 못하겠구나.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미분계수 해볼게. x가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져요. x-1분의 fx-f1이니까 자, f1은 x가 1일 때가 요거니까 f1은 2도 고정이야, 그죠? 그래서 fx 요거 마이너스 2 이거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1의 왼쪽에서는 얘를 써줘야 되죠? 그래서 x-1에 3x-1 빼기 f1 그래서 빼기 2니까 빼기 3 그리고 3이 나오죠?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x-1 약분돼서 이것도 3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자, 요거 아래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래프에서 미분 불가능하거나 불연속인 거 찾는 거거든. 그러면 잠깐만. x의 값을 구하는 거네. 자, 불연속인 녀석들은 미분 불가능한 녀석들에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자, 불연속인 녀석들 찾아볼까? 얘를 동그라미라고 표시하고 얘를 삼각형으로 표시해볼게. 자, 불연속인 녀석들 1번. 얘랑 얘죠. 미분 불가능한 거 동그라미 자동 포함 그 다음에 2번이 포함된다는 거야. 그 원인이 다른데 얘하고 얘는 미분 불가능한 원인이 뭐예요? 불연속이에요. 얘는 미분 불가능한 원인이 뭐예요? 연속이긴 한데 좌미분과 우미분계수는 직선이니까 이걸로 일정하죠?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해서 요거죠? 그럼 부분이 다르다.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오늘 진도는 다 나갔고 오른쪽 확인 체크가 좀 어려운 게 있을까? 자,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 해볼게요. 2번.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 즉 아래로 블록한 이런 그래프를 전체 절대값이니까 음수인 부분이 강제로 이렇게 싸잡아 올려지겠죠. 턱주가리를 접어 올리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첨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가 무슨 말이냐면은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전 구간에서 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 근데 이런 식으로 특이점이 발생하는 거에서만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미분이 가능한 거라서. 그래서 그 미분 불가능 불연속은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그 특이점만 조사 대상이 돼요. 특이점. 그러니까 유리함수 같은 거를 예를 들면은 점근선이 특이점이겠죠? 그런 특이점에서만 그 얘기를 해주면 돼. 유리함수도 다른 데서는 다 미분 가능한 거 다 연속이야. 근데 점근선에서는 불연속이고 미분 불가능하잖아. 그 특이점만 조사하면 돼요. 자,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말 안 했다는 거 남은 건 다 연속이라는 소리겠죠? 이것도 x에다가 1 대입해서 이제 그 1에서의 연속성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 그 표현식이 잘 안 될 테니까 그거 한번 잘 써보시길 바래. 이거 한번 그 식 쓰고 마칠게요. 변화량을 중심으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써볼게. 그게 좀 잘 안 붙거든.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하고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야. 0 플러스 0 마이너스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가 이제 A라고 한다면 그 내가 요거를 H라고 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H는 이제 X에서 A를 뺀 걸 H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H가 음수가 되겠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H가 0보다 클 때 여기 1 플러스 H가 들어가죠. 자, F1 H. 자, 이렇게 식이 되고 여기도 똑같고요. 이 식을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야. 자, H가 0 플러스면 1보다 살짝 크죠? fx로 얘를 써주셔야 돼. 자, x제곱에다가 1 플러스 h를 대입해서 이렇게 x자리에다가 f1은 1 고정이죠? 빼기 1. 이 극한 풀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1보다 살짝 작죠? 그래서 얘를 써주셔야 되고 거기서 1을 빼는 거니까 요거죠? 이게 1 플러스 h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말이죠. 이 위에 식 좀만 정리해주면 플러스 2가 날아가니까 2h분의 h 남죠? 그래서 2가 남은 거죠. 여기서는 h의 제곱 2h만 남죠? 그래서 h 약분해주면 여기도 2가 나오죠? 그러면은 미분이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